안녕하세요. 경북 소프트웨어 고등학교에서 클라우드 컴퓨팅 부문 선수 생활을 하고 있는 박민혁이라고 합니다. 이번에는 이제 2023년 일과제 ECS 관련해서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VPC를 생성을 해주는데요. VPC 마법사에 들어가서 여기 오토 제너레이트를 끄게 되면 여러분들이 이름을 쉽게 적을 수 있기 때문에 저는 끄는 걸 추천해 드리고요. 저는 AG 3개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블럭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VPC는 16번 사용하고 저희가 서브넷은 24번을 사용하도록 하고요. 이 화살표 버튼을 잘 활용을 해서 하면 좀 더 빠르게 진행이 가능합니다. 네, 한 칸 밀렸네요. 그래서 5번까지 만들었다는 것을 기억을 하시고 나트를 생성해 주시고 S3 게이트웨이 같은 경우에 나중에 저희가 설정해 줄 테니까요. 일단 이렇게 해놓고 이름을 규칙에 맞춰서 작성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이런 식으로 퍼블릭에 퍼블릭 태그를 주고요. 저희가 퍼블릭하고 프라이빗 말고도 이제 프로텍티드라는 서브넷이 있는데 그거 같은 경우에는 마법사로 바로 만들지는 못하기 때문에 저희가 마법사를 끝내고 따로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라우팅 테이블 같은 경우에도 프라이빗에는 각각 하나씩 들어가게 되고 퍼블릭은 하나를 공유하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고요. 인터넷 게이트웨이 같은 경우도 IGW 하고 NAT A, NAT 게이트웨이로 할게요. 게이트웨이 A, B, 여기는 C 하겠습니다. 꼭 여기 DNS 설정되어 있는 거 꼭 보셔야 되고 글씨를 생성하시면 되는데요. 이거 서브넷을 생성하실 때 계속 기다리지 마시고 이렇게 미리 들어가서 그 프로텍티드 서브넷을 좀 생성해 놓으면 시간 단축에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프로텍티드 서브넷 A를 이렇게 생성을 해주고요. 저희가 아까 5까지 만들었었나요? 6을 이제 만들면 될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6을 생성을 해주고요. 같은 경우에도 화살표를 활용해서 7, 8까지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클립보드를 최대한 활용하셔서요. 타이핑을 최소한으로 줄이는 게 속도에서 유리를 가지고 있을 수 있고요. 이런 식으로 프로텍티드도 생성을 합니다. 그러고 나서는 프로텍티드를 위한 라우팅 테이블을 생성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 라우팅 테이블에는 아무 인터넷도 들어가지 않게끔 조정을 해주시고 저희가 생성한 여기 3개를 선택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이러고 나서 시큐리티 그룹을 생성을 하는데요. 시큐리티 그룹을 먼저 만들면 나중에 선택만 하면 되기 때문에 굉장히 쉽게 할 수 있습니다. 베스천 같은 경우에는 SSH를 any 오픈로 하고요. 그리고 맨 앞단에 들어가는 ALB를 이렇게 ALB 같은 경우에는 그림과 같이 이렇게 80번 포트를 클라우드 프론트에서 받아오기 때문에 80번 포트를 정해주시고 클라우드 프론트 치시면 이렇게 프리픽스 리스트를 하나 주니까요. 이거를 활용을 하시면 이거는 좀 더 신경을 쓰실 수 있으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은 이제 저희 스트레스 어플리케이션에 대한 인바운드 규칙을 선언해 주고요. 이 같은 경우에는 1080 포트를 EC에서 사용하기 때문에 1080 포트를 ALB로 보내는 룰을 하나를 만들고요. 이와 마찬가지로 프로덕트 어플리케이션도 시크릿 그룹을 생성해 줍니다. 이렇게 진행하면 되겠고요. 저희가 이게 또 RDS가 있기 때문에 RDS에 대한 시큐리티 그룹도 생성해주면 도움이 됩니다.
베스천에도 접속 권한이 있어야 되고요. 왜냐하면 관리를 위해서 계정 하나를 만들 거기 때문에, 그리고 테이블을 생성해야 되기 때문에, 네, 베스천에도 주고 프로덕트도 네, 어디서 사용을 해야 되기 때문에 시큐리티 그룹을 열어주게 됩니다. 네, VPC도 다 생성이 됐고요. 저희가 VPC들도 다 생성이 됐으니까 바로 ALB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ALB를 ECS보다 더 빨리 만든 이유는 ECS에서 ALB를 선택을 해야 되는데 타겟 그룹을 선택해야 되는데 이제 타겟 그룹을 미리 지정해 놓는 것이 거기서 설정하기가 편하고요. 네. 먼저 저희가 프로덕트 1번 저희가 블루그린 배포를 사용할 거기 때문에 한 어플리케이션당 타겟 그룹을 2개를 만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8080 포트로 프로덕트 1번을 생성을 하고요. 헬스체크 패스 같은 경우에는 애플리케이션에서 주어지겠지만 슬래시 헬스체크로 진행되어 있고요. 이와 같은 경우에 타겟 포트가 아니라 트래픽 포트가 아니라 이렇게 8080 포트로 바꿔야 돼요. 이유는 이제 트래픽 포트 같은 경우에는 여기 ALB 앞단에 있는 포트를 가져오게 되는데 ECS에서는 8080 포트로 그 데이터를 보내니까 문제가 생기게 됩니다. 이거를 방지하기 위해서 오버라이드 8080으로 하게 되고요. 최대한 짧게 하기 위해서 225, 225 이거를 좀 기억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타입 그룹 하나를 생성을 했고요. 무조건 타입 타입은 IP로 해주셔야 됩니다. 그래야지 저희가 ECS의 파기트를 사용하기 때문에 파기트는 IP 어드레스를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꼭 IP로 해주셔야 되고요. 똑같은 헬스 체크를 8980 그리고 225 해서 생성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프로덕트 2개 생성이 됐고요. 다음은 스트레스 빠르게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80 포트 헬스 체크 헬스 체크 2 이렇게 하고요. 이렇게 타겟 그룹을 생성하고 나서는 저희가 ALB 리스너를 좀 세팅을 해야 될 것 같아요. 리스너를 세팅할 수 있도록 체크 이렇게 총 타겟 그룹 4개를 만들고요. 한번 점검을 해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헬스 체크 가셔서 패스가 정확한지 확인을 하시고 여기 오타가 하나 있네요. 이런 거를 적어내셔야 됩니다. 이런 식으로 헬스 체크가 잘 되어 있는지 확인하시고 두 번째로 이 어트리뷰트에 가서 여기 디레지스트레이션 딜레이가 300초로 기본값이 되어 있는데요. 이거 같은 경우에는 이제 언일시 상태일 때 이거를 다시 빼내는데 그리고 스케일 2인을 할 때 이제 다시 빼내야 되는데 걸리는 좀 딜레이를 넣는 그런 기능이거든요.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에는 빠르게 축소되고 빠르게 확장돼야 되기 때문에 없애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어트리뷰트에 있는 디레지스트레이션 딜레이를 다 0으로 맞춰주시면 되고요. 다음은 이제 ALB를 생성을 하면 됩니다. 어플리케이션 ALB를 사용할 거고요. WSI ALB로 해서 VPC 같은 경우에는 사용하신 VPC로 하시면 되고요. 경고 메시지가 지금 잘못 설정됐다는 걸 알려주니까 이런 식으로 퍼블릭으로 다 맞춰주시면 됩니다. 시큐리티 그룹은 아까 생성했던 시큐리티 그룹을 사용하시면 됩니다. 여기 있는 타겟 그룹 같은 경우에는 아무거나 선택하시면 돼요. 어차피 이거를 지우고 새로 적을 거기 때문에 아무거나 선택하고 포트는 그냥 80포트로 여기 접속이 80포트로 되기 때문에 80포트를 그대로 두시면 됩니다. 생성을 미리 하고요. 이렇게 생성이 됐습니다. 이것도 프로비저닝 계속 기다리지 마시고 여기 보시면 이제 리스너 하나 생성되는데요. 여기 이게 잘못 그냥 더미로 그냥 넣은 거기 때문에 이걸 제거를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이 리턴 픽스드 리스폰스를 하게 되면
이 위에 있는 조건에 하나도 맞지 않을 때 메시지를 보내게끔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403 에러 메시지라고 보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새로운 룰을 생성하는데요. 이름은 안 지정하시고 그냥 넥스트 눌러도 넘어가십니다. 패스를 선택을 하시고 저희가 API가 프로덕트 이렇게 별로 해서 뒤에 뭐가 붙더라도 여기로 넘어갈 수 있게끔 설정을 해두도록 하겠습니다. 프로덕트 두 개를 이렇게 생성했던 두 개를 선택하시고 여기 보시면 50% 50% 되어 있는데 저희가 1번에 그 기존에 있던 애플리케이션이 들어갈 거고 2번에 새로 들어온 애플리케이션이 들어갈 거기 때문에 지금 새로 들어온 게 없으니까 0으로 지정을 해주셔야 됩니다. 네. 그리고 프라이오리티 같은 경우에는 아무거나 지정하셔도 되는데 저는 보통 100으로 작성을 하고요. 이런 식으로 룰 하나를 생성하시고 저희가 프로덕트뿐만 아니라 스트레스도 있기 때문에 스트레스도 생성을 합니다. 스트레스 같은 경우에도 이렇게 타입 그룹 두 개를 선택을 하시면 되고 이거 같은 경우에도 100%와 0%로 맞춰주시면 되겠습니다. 저는 이거를 프라이오리티를 100일로 해서 이렇게 두 개가 붙어 있게끔 생성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세팅이 됐다면 제대로 세팅이 된 것이고요. 그 다음에는 제가 코드 커밋을 애플리케이션 올리기 위한 코드 커밋을 생성을 합니다. 그와 동시에 이제 그 베스천을 생성을 해야 되거든요. 베스천을 생성하는데 저희가 그 어드미니스트레이터 권한이 있는 유저 그 롤이 하나가 필요하겠죠. 그래서 IAM에 들어가서 그래서 롤에서 EC2를 선택을 하시고 어드미니스트레이터 액세스를 주고 WSI 어드민 롤 베스천으로 하겠습니다. 저희가 나중에 사용할 건데 미리 생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코드 디플로이를 선택을 하시면 여기 ECS라고 되어 있는데요. 코드 디플로이가 ECS한테 접근 권한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저희는 이거를 미리 생성을 해두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냥 롤을 여기 있는 거를 그대로 쓰는 편이고요. 이렇게 생성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는 저희가 그 프로덕트가 RDS를 사용을 하잖아요. 그때 사용할 때 시크릿 매니저를 사용하게 됩니다. 근데 시크릿 매니저의 권한이 없기 때문에 그것도 추가를 좀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그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여기서 선택을 못 하고요. 커스텀으로 오신 다음에 여기에 AWS 그 서비스가 있고요. ECS 태스크스가 되게 됩니다. S에 조심하셔야 될 것 같고요. 이렇게 한 다음에 저희가 원하는 폴리시가 없어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롤 태스크 프로덕트를 위한 롤이 하나를 생성을 하게 되고요. 여기서 인라인 폴리시를 생성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시크릿 매니저 폴리시로 하셔도 되는데요. 제가 하나 더 만들기에는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인라인 폴리시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같은 경우에는 폴리시 태스크 프로덕트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프로덕트 태스크에 시크릿 매니저를 접속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를 하고요. 다음은 이제 베스천을 생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미지는 아마존 리눅스 2023을 사용하고요. 인스턴스 타입도 그대로 두겠습니다. 그리고 키는 WSI 키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생성 됐고요. 저희는 이제 프라이빗에 하면 큰일 납니다. 그리고 여기 퍼블릭 A 하게 되고 퍼블릭 IP를 꼭 봐두도록 하고 저희가 만들어놨던 베스천 서브넷 시크릿 그룹을 선택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IAM 같은 경우에도 생성한 롤을 선택하시면 되고요. 생성하시고 나서 바로 EIP를 세팅하시는 걸 추천해 드려요.
왜냐하면 까먹는 경우가 생기기 때문에 바로 어소시에이트 해서 지금 러닝 상태가 아니죠. 그래서 이 시간이 남는 시간에 이렇게 좀 다른 거를 코드 커밋 레포지트라든지 이런 거를 생성을 하시면 시간 단축에 도움이 됩니다. 이렇게 두 개를 세팅을 했고요. 러닝 상태에서 어소시에이트를 하시면 EIB가 할당이 된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저희가 키를 아까 다운받았잖아요. 제가 다운로드 폴더를 데스크탑으로 해놨기 때문에 데스크탑으로 가겠습니다. 그러면 여기 가져온 펜키가 있고요. 다른 방법도 괜찮은데 저는 이런 식으로 SSH add를 해서 에이전트에 집어넣는 방식을 선호를 하고요. 이렇게 해서 EC2 유저 한 다음에 이렇게 하면 키를 선택하지 않아도 바로 접속이 되게 됩니다. EC2는 나중에 보도록 하고요. 아니죠. 패키지를 미리 깔아둡시다. JQ, CURL, 이게 그리고 git 그리고 뭐가 필요할까요? 고 언어가 필요하고요. 에로 이레이징을 통해서 CURL을 CURL도 얘가 복구를 할 수 있도록 미니멀로 설치가 되어 있으니까요. 그리고 git에 이제 접속을 할 수 있어야 되기 때문에 git에 커밋을 하려면 IAM 유저가 하나 꼭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IAM 유저를 생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왜냐면 git으로 하고 콘솔에는 접속할 권한이 없어도 되고요. 저 같은 경우에는 그냥 어드민 액세스를 넣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유저를 선택한 다음에 Security Credentials에 여기에 HTTPS를 크리덴셜 받을 수 있고요. 이 유저 네임과 패스워드를 어딘가에 저장해 두시면 됩니다. 이 다운로드 크리덴셜스 버튼이 있긴 한데 그 엑셀 파일로 주기 때문에 굉장히 복사하기가 불편해서 저는 이제 노트패드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고 나서 컨테이너가 그 이미지가 저장될 장소인 ECR을 세팅을 하고요. ECR 같은 경우에도 WSI 스트레스를 하고 스캔을 꼭 켜주시고 인크립션도 좀 켜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WSI 프로덕트도 마찬가지로 설정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본격적으로 베스천 작업을 시작을 할 텐데 그 전에 이제 RDS에 가서 제가 작업하는 동안 RDS는 올라올 수 있게끔 그렇게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RDS 콘솔로 가셔서 크리에이트 데이터베이스를 선택하시고 오로라 DB를 꼭 사용을 해주셔야 됩니다. 그래야지 이제 식스필러를 만족을 시킬 수 있을 것 같고요. DB 이름은 WSI RDS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스터 비밀번호 같은 경우에는 어드민하고 패스워드로 그냥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타를 방지하기 위해서 이렇게 두 번 입력해 주시고요. 제가 인스턴스 타입은 그대로 두고 있고요. 저희가 빼먹은 게 하나 있군요. 서브넷 그룹을 꼭 설정을 해주셔야 됩니다. 이게 create new를 하면은 저희가 두 개인가 선택이 될 거예요. 근데 저희는 서브넷이 세 개가 있기 때문에 WSI 서브넷, RDS 서브넷 이렇게 해주시고 디스크리미션도 해주시고 서브넷을 이렇게 페이지 3개 걸쳐서 여기 보시면 숫자가 제일 큰 것들 3개가 프로텍티드이기 때문에 3개를 선택을 해주시고 크리에이트를 합니다. 크리에이트 됐고요. 여기 새로 고치는 버튼을 누르면 하실 수가 있어요. 여기 위에 있는 것 같은 경우에는 EC2랑 연동하는 서비스인데 사용을 안 하시면 그냥 그대로 두시면 됩니다. 그래서 서브넷 선택해 주시고 퍼블릭 액세스는 저희가 필요가 없고요. 디폴트가 되어 있는데 저희가 이전에 만들어 놨던 RDS 시큐리티 그룹을 선택을 합니다. 그리고 모니터링 필요 없고요. DB를 생성해 놓도록 하겠습니다. 탭으로. 파라미터 그룹 같은 경우에도 저희가 그 글로벌 레플리카를 안 하기 때문에 그대로 두도록 하겠고요. 인크립션은 켜주시고 그리고 여기 딜리트 프로텍션이 있으면 나중에 삭제할 때 어려우니까
네, 이렇게 생성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생성하는 동안에 제가 미리 만들어놨던 고언어 파일들 네, 옮겨 놓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스트레스는 네, 아이고, LCP 명령어로 이렇게 복사를 할 수가 있고요. 프로덕트 같은 경우에도 이렇게 안으로 옮겨 놓도록 하겠습니다. 접속을 하면 두 개가 생성되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폴더를 두 개로 나눠서 나중에 git 작업을 해야 되기 때문에 두 개로 나눠서 작업을 해야 되겠고요. 그 파일을 프로덕트 안에 main.go로 네, 놓도록 하겠습니다. 스트레스도 네, 스트레스 폴더 안에 놓도록 하겠고요. 애도는 필요가 없고요. 저희가 그 에이지가 세 개가 있어야 되는데 지금 두 개밖에 없죠. 그래서 아마 이게 B하고 여기 C가 생성이 될 텐데 저희가 그거를 세 개로 만족시키기 위해서는 이제 세 개를 아직 생성 중이니까 나중에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도커 파일을 만들어야 되는데요. 고언어를 네, 빌드를 먼저 해놓을까요? 그 빌드를 하기 전에는 그 모드 이닛을 꼭 해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메인 패키지 이름을 적는데 메인으로 해주셔야지 이제 그 빌드 점을 했을 때 메인으로 바이너리가 나오기 때문에 네, 모드로 이렇게 설정을 해놓고요. 그 빌드 닷을 하게 되면 빌드 하기 전에 필요한 패키지를 미리 알려줘요. 그래서 이렇게 설치를 빠르게 하실 수가 있다. 네. 그리고 얘가 패키지를 받는데 좀 오래 걸리기 때문에 기다리면서 네, 다른 스트레스도 똑같이 진행을 하겠습니다. 그 모드 init 메인을 하고요. 그 빌드 닷을 하게 되면 필요한 패키지를 알려주고요. 패키지를 다운받을 수 있도록 네, 이렇게 해놓습니다. 얼디스가 올라왔는데요. 네, 인스턴스는 아직 안 올라왔지만 리더를 추가를 아직 못하네요. 기다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두 개 작업하고 있는 동안에 터미널을 하나를 더 열어서 도커 파일을 생성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파일을 제 GitHub에 도커 파일을 올려놨으니까요. 네, 2023 네이션 1번 이 도커 파일을 이렇게 집어넣어 주시면 되겠습니다. 프로덕트 같은 경우에 스트레스 필요가 없기 때문에 스트레스는 지워주고요. 그리고 제가 시크릿을 제가 적어야 돼요. 애플리케이션에. 시크릿 네임을 한번 해주시고 시크릿을 생성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크릿. 네. 여기가 available 상태가 되면은 여기 엔드포인트 주소를 알려주니까요. 이거를 선택하시고 네. RDS를 꼭 선택하지 마시고 이걸 아더스를 선택하셔야지 DB 입력창이 뜹니다. RDS를 하면은 네, 데이터베이스 선택만 뜨고 저장이 안 돼요. 그래서 이걸 꼭 해주셔야 되고 유저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프로덕트 그리고 패스워드 같은 경우에는 그냥 패스워드로 하겠습니다. 마리아DB 맞고요. 이렇게 해서 데이터베이스 이름을 탭으로 아까 설정을 했고요. 삼성공유 포트를 사용하게 됩니다. 그래서 시크릿 네임은 WSI DB 시크릿 이렇게 해주고 네 스토어 하게 됩니다. 그리고 여기 뷰 디테일스에 가셔서 시크릿 네임 복사하신 다음에 여기다 붙여 넣으시면 되거든요. 네 이렇게 도커 파일은 생성 완료를 했고요. 스트레스 가서 또 마찬가지로 도커 파일을 넣어주시면 되겠습니다. 하지만 이 스트레스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유저를 좀 스트릭하게 해놨기 때문에 권한 에러가 나요. 이 그 스트레스 명령어에. 그래서 저희가 조금만 수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뒤에서 여기다가 템프 패스 해서 홈 를 해서 권한이 있는 디렉터리에다가 테스트를 할 수 있도록 설정해 두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게시 끝났나요? 네, 끝났네요. 그리고 지금 AWS 다운받으면서 이 밑에 거 두 개도 같이 다운받았기 때문에 나머지 것만 하면 됩니다. 그래서 미리 이렇게 집어넣고요. 이거 같은 경우는 완료가 됐기 때문에 그 빌드 닷을 하면 빌드를 하게 됩니다. 다음은 저희가 그 ECS를 본격적으로 들어가게 될 건데요. ECS를 지금 하는 이유는 이제 코드 빌드가 코드 커밋의 그 브랜치를 필요로 하거든요. 지금 브랜치가 안 만들어진 상태잖아요. 지금 푸시를 한 번도 안 했으니까. 근데 이제 그 저희가 코드를 지금 다 작성한 게 아니고 코드 디플로이까지 다 생성이 된 뒤에 그 빌드 스펙과 앱 스펙까지 다 만들어야지 코드가 완성되는 거기 때문에 지금 그 푸시를 하게 되면 그 코드 빌드는 별로 없는 구성 요소가 없는 거를 지금 빌드하게 되겠죠. 그래서 저희는 먼저 ECS를 생성하도록 하겠습니다. VPC 같은 경우는 저희가 이미 만들어놨고요. 컨테이너 인사이트를 켜주셔야 좀 더 디테일하게 볼 수가 있으니까요. 그리고 태스크 디피니션을 생성하게 됩니다. 태스크 디피니션 프로덕트. 저희가 꼭 항상 프로덕트 그리고 그 스트레스 순으로 제작을 하고 있고요. 여기 이미 만들어 놓은 아까 만들어 놓은 태스크 롤이 있고요. 1기가 0.5기가 하게 되고 컨테이너 같은 경우는 앱으로 이름을 정하게 되고요. 이미지는 저희가 아직 이미지를 생성을 안 했죠. 그래서 더미로 해놓을 겁니다. 그래서 자동으로 코드 빌드가 코드 디플로이가 얘를 수정해 줄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해놓고 제가 메모리를 좀 전부 다 쓸 수 있도록 해주고 보드는 8080입니다. 여기 힐체크 명령어를 입력을 해야 되는데 저희 친구가 알려준 방법대로 F12를 눌러서 복사를 한 다음에 집어넣으면 따라치지 않으셔도 가져올 수 있으니까요. 게다가 포트만 이렇게 패스체크 포트로 바꿔주고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해서 CURL을 통해서 헬스 체크를 할 수 있도록 생성을 하겠습니다. 인터벌 같은 경우에는 최소 단위가 이게 5고요. 2 그리고 0이고요. 그리고 리트라인은 10 정도로 해서 혹시라도 이제 컨테이너가 미리 꺼지는 일이 없도록 세팅을 하겠고요. CPU 유닛은 모두 사용하도록 512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로그가 꼭 켜져 있는지 확인을 해주셔야 돼요. 안 그러면 어플리케이션 로그를 볼 수가 없기 때문에 꼭 확인을 해주셔야 됩니다. 이렇게 해서 꽉 차 있는 모습 보실 수가 있고요. 생성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데스크 데피니션이 생성이 됐고요. 다음은 저희가 스트레스를 위한 데스크 데피니션을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데스크 롤은 그냥 아무것도 안 주시면 되고요. 리눅스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위에 그 파게이트를 꼭 계속 선택을 해주셔야 돼요. 그래서 1기가 아니죠. 반대로든요. 해주고 이것도 마찬가지로 앱 더미 하고 하드 유닛을 1024 하고 포트 8080 이거는 아까 복사해놨던 이 친구를 사용을 하고요. 그리고 5, 2, 0, 10이 되겠습니다. CPU 유닛 512 하겠고요. 로그 확인하고 헤드 그 다음에 크리에이트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고가 가져왔을 거예요. 네, 이렇게 해놨으니까 고 빌드를 다시 해보시면 하나가 빼먹었다고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꼭 해주시면 됩니다.
네, 빠르게 진행이 되고요. 빌드를 하면 메인으로, 네, 스트레스 같은 경우에도 메인으로 바뀌었죠. 메인으로 결과값이 나왔죠. 메인을 생성이 됐다면 잘 생성이 된 거고요. 빌드 스펙을 좀 작성을 하겠습니다. 빌드 스펙도, 네, 빌드 스펙은 YML이고요. 앱 스펙은 YAML인 거 꼭 기억을 해주셔야 되고요. 기본값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네. 그리고 저희 레포 이름이 WSI 프로덕트이기 때문에 프로덕트가 아니죠. 스트레스죠. 스트레스 하도록 하겠습니다. 스펙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스펙 YAML입니다. 해놓고 끝에 저희가 WSI를 쓰죠. 이렇게 해주시면 됩니다. 여기도 마찬가지로 복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빌드가 됐죠? 네, 빌드가 됐고 웹 스펙 YAML입니다. 그리고 살짝 수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스트레스를 프로덕트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찬가지로 앱 스펙도 스트레스를 프로덕트로 이미 되어 있네요. 이쪽에 문제인 것 같습니다. 네, 여기 스트레스 프로덕트로 되어 있었네요. 스트레스로 하고 해주고요. 이렇게 하면 빌드 스펙, 앱 스펙은 작성이 완료됐고요. 그러고 나서 블루그린 배포에 필요한 태스크 데피니션 JSON 파일을 작성을 해줘야 됩니다. 그거는 손으로 직접 작성하지 마시고요. 여기 가면 최신 리비전에 여기 JSON으로 나오니까요. 이걸 복사를 해주셔서 이건 프로덕트입니다. 프로덕트에서 태스크 det JSON 해주시고 붙여넣기 하시는데 꼭 주의해 주셔야 할 점이 리비전 넘버는 계속 수정이 되기 때문에 이걸 꼭 넣으시면 안 됩니다. 리비전 넘버 지우시고요. 여기 위에 패밀리라고 검색을 해보시면 여기 데피니션 ARN이 나오죠. 이것도 삭제를 해줍니다. 그리고 저희가 더미로 이미지를 더미로 해놨잖아요. 이것도 원본 데이터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꺽쇠를 해주시고 이미지 1 언더바 네임으로 해주셔야지 이쪽에 이미지가 들어가게 됩니다. 다른 건 건드리지 마시고 이렇게 하시면 되고요. 네, 스트레스 같은 경우에도 스트레스 데피니션을 복사를 해와서 수정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복사를 하고요. step JSON 만들어서 리비전 삭제를 하고 패밀리 검색한 다음에 레이어랜드 삭제를 하고 더미 검색한 다음에 더미 지우고 이미지 1 네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코드는 작성이 완료된 거고요. 네. 그냥 코드를 올려놓도록 하겠습니다. git init을 먼저 하셔야 되네요. git 그러고 나서 브랜치를 과제해서 바꾸라고 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checkout -b 한 다음에 여기다가 브랜치 명을 적으시면 됩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메인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git add 한 다음에 git commit 해서 이거는 첫 번째니까 A로 하고요. 지금 오리진이 없죠. 그래서 git remote add origin 하신 다음에 저희가 만들어놨던 레포지터리 있죠. 이게 지금 프로덕트죠. 프로덕트 이렇게 해서 여기 있는 걸 그냥 집어넣으시면 됩니다. 그리고 git push origin 하고 만드신 브랜치명 하면 되고요. 이렇게 해서 미리 만들어놨던 크리덴셜을 적어주시면 코드가 올라가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스트레스도 init git checkout b main git add git commit a git remote set origin 하고 스트레스 git add군요. 셋이 아니라 git push origin main
그래서 크리덴셜을 적어주면 네, 코드가 올라가게 됩니다. 그렇게 되고요. 이제 코드 빌드를 생성할 수가 있어요. 왜냐면 이미 지금 코드가 올라왔기 때문에 코드 빌드에 브랜치를 설정하는 부분인데 거기를 뛰어넘길 수 있습니다. 빌드 프로덕트 항상 프로덕트 먼저 생성을 하게 되고요. 코드 커밋 네, 프로덕트 선택하시고 브랜치는 메인으로 하시고 이거는 옵션이니까 선택하시면 안 되고요. 이미지는 아마존 리눅스 2가 더 빠릅니다. 선택을 해주시고 네, 그 아키텍처에 따라서 저는 스탠다드 5.0을 사용하도록 하겠고요. 그 프리비지를 꼭 켜주셔야지 도커가 비드가 됩니다. 그리고 룰 네임 같은 경우에도 여기서 살짝만 수정할게요. 네. 이거를 이렇게 넣으시면 돼요. 이게 지금 얘가 네 입력 시스템이 좀 이상해가지고 바로 수정을 못해서 어딘가에서 수정하신 다음에 붙여 넣으셔야 좀 빠르게 할 수 있어요. 그대로 두고요. 저희 아키텍트가 있지만 코드 빌드에서 아키텍트를 처리를 한 게 아니라 그 코드 파이프라인에서 처리를 할 거기 때문에 이거는 노 아티팩트로 해주시면 됩니다. 로그도 네, 남기시는 게 좋겠죠. 그래야 오류가 났을 때 로그를 볼 수가 있으니까 이렇게 생성을 해주시면 되고요. 이름은 아무거나 하셔도 됩니다. 이렇게 코드 빌드를 생성을 하고요. 오래 걸리네. 네. 그리고 스트레스도 마찬가지로 해주시면 됩니다. 스트레스 메인으로 하도록 하겠고요. 아마존 리눅스 2 스탠다드 5.0 버전 프리빌리지드 하고 잠깐만 수정을 해서 롤 하고 이건 스트레스죠. 스트레스 넣도록 하고 있고요. 그대로 두고 아키텍처 코 얘는 있고요. 로그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빌드가 두 개를 만드신 거고요. 여기서 유의하셔야 될 게 빌드에는 지금 없는 권한이 ECR에다가 업로드를 할 수 있는 권한이 없어요. 그래서 그거를 추가를 해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네, 생성이 되면 검색을 롤을 좀 검색을 해보시면 새로 고침하면 네, 하나 생성되어 있는 거 보실 수가 있어요. 네, 이것도 새로 고침하면 폴리시가 두 개인가? 네, 두 개가 되어 있는 걸 보실 수가 있고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인라인 폴리시를 ECR 모든 권한을 주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거는 스트레스, 여기 스트레스 있는 거 보이시죠? 폴리시 해주고요. ECR 권한을 이렇게 주도록 합니다. 프로덕트도 볼까요? 네. 빌드 프로덕트, 인라인 폴리시, ECR 모든 권한 네. 그리고 프로덕트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네, 프로덕트 롤도 이렇게 설정을 해놨고요. 코드 빌드가 두 개가 생성이 됐죠. 코드 디플로이 같은 경우는 저희가 그 생성하는 게 아니라 ECR에 가서 ECS에 가서 클러스터 안에 네, 서비스를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파게이트 선택해 주시고 프로덕트에서 서비스 네임은 프로덕트 서비스 프로덕트 네. 기본 테스트는 3개로 하도록 하겠고요. 여기 코드 디플로이 보시면 저희가 생성해 놨던 롤 그리고 이거 그 디플로이먼트 컴플리케이션 이것도 이걸로 선택해 주시면 되고요. 그래서 넥스트 스텝 그러면 VPC 저희가 생성한 거 그리고 프라이빗에다가 네, 컨테이너를 만들어야죠. 프라이빗에다가 이렇게 셋다 프라이빗인 거 꼭 확인하시고 시크릿 그룹도 꼭 에디트 하셔서 저희가 생성했던 거 저희가 지금
프로덕트, 프로덕트 하고 있죠. 프로덕트하고 퍼블릭 IP는 필요가 없습니다. 이것 때문에 감점이 될 수가 있기 때문에 이건 꼭 disabled로 바꿔놓도록 하고요. 애플리케이션 로드 밸런서 하면 제가 이미 생성해 놨던 로드 밸런서가 보이고요. 애드를 한 다음에 리스너 포트도 80 포트 하겠습니다. 테스트 리스너가 있긴 한데 저희는 안 쓰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시면 저희가 생성해 놨던 태그 그룹 선택을 해주시고요. 그래서 1번, 2번, 그리고 오토 스케일링 최소 3개 해서 저는 한 60개를 하고요. 자동 생성하시게 하시면 되고 CPU를 기준으로 40% 그리고 쿨다운 타임은 없도록 하겠습니다. 빠른 스케일링을 위해서 00으로 해놓으시면 되고요. 여기 세팅하신 거 다시 한번 보시고 이렇게 하면 순차적으로 다 생성하게 됩니다. 롤이 빨리 안 만들어지네요. 이렇게 6개가 된 거를 5개인가? 6개를 된 거를 보시면 되고요. 지금 이게 버그가 있어가지고 뷰 서비스 버튼이 안 눌리는데 그냥 된 거니까 새로 고침하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다음은 스트레스. 그래서 서비스 이름 서비스 스트레스. 서비스 스트레스. 오, 3개. 서클릿은 제가 롤백을 하고요. 어차피 이걸 선택하면 없어지네요. 이걸 하고 그리고 똑같이 프라이빗으로 선택을 해주시면 되고요. 시크릿 그룹도 생성한 스텔스 시크릿 그룹을 사용하게 됩니다. 퍼블릭 IP 없고요. 어플리케이션 로드 밸런서 이미 생성한 거 하고 타겟도 테스트 없고요. 스트레스 1번, 스트레스 2번 해주시고 넥스트 하고 3개, 60개 하고 CPU 기준으로 40% 00 굴다 넣고 생성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러면은 얘가 자동으로 코드 디플로이 생성을 하거든요. 그래서 새로 여기 어플리케이션스 가셔서 새로 보시는 대로 2개가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냥 넘어가시면 안 되고요. 꼭 어플리케이션 들어가서 디플로이먼트 그룹 들어가셔서 여기 보면 기본값이 생성하고 나서 1시간 뒤에 적용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꼭 수정을 해주셔야 됩니다. 이거를 0으로 선택을 하게 되면 바로 적용이 된다는 소리죠. 이것도 마찬가지로 프로덕트도 마찬가지로 설정에 가셔서 에딧 하신 다음에 1시간을 0초로 해놓으시면 바로 적용이 됩니다. 그리고 코드 파이프라인을 생성하면 됩니다. 없고요. 코드 파이프라인을 WSI 스트레스 먼저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프로덕트 먼저 하죠. 파이프라인 프로덕트 그래서 여기다가 롤을 해주시면 되고요. 저 같은 디폴트로 해주시고 키는 매니지드로 하시고 넘기시면 됩니다. 커밋 프로덕트 지금 프로덕트 작업하고 있습니다. 프로덕트 빌드도 지금 지원자 순서 다른데 프로덕트 선택하셔야 되고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지금 순서가 바뀌어서 출력이 되는데 꼭 프로덕트 지금 지금 작업 중인 거 꼭 기억하시고 하셔야 됩니다. 지금 저희가 만들었던 파일들이 지나가고 있고요. 여기 보면 저희가 아까 생성했던 이미지1 네임 꼭 설정을 해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파이프라인 하나를 생성하게 됩니다. 지금 생성되고 있는 과정 중에서 잠깐 보자면 지금 태스크가 지금 계속 실패하고 있죠. 왜냐하면 더미라는 이미지는 없으니까 계속 실패하고 있습니다.
상태에서 파이프라인을 이렇게 생성을 해주시면 자동으로 빌드를 하면서 코드를 가져와서 보여주게 되고요. 스트레스도 마찬가지로 생성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커스텀으로 되어 있는데 디폴트 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커드카 및 스트레스 작업하고 있습니다. 스트레스 하고 리커멘드로 바꿔주시고 코드 빌드도 스트레스 이거 순서 조심하셔야 됩니다. 네, 스트레스 그리고 빌드 아키텍트 선택을 해주시고 이미지 1 네임 넥스트 그러면 파이프라인이 2개가 생성이 됩니다. 가끔씩 생성하다가 생성하고 나서 여기 코드 가져오는 부분에 에러가 날 때가 있어요. 그러면 그냥 리트라이 버튼 눌러주시면 됩니다. 예, 일시적인 버그 증상이니까요. 이런 식으로 하시면 제가 세팅을 잘 했다면 빌드도 되고 디플로이 빌드 제대로 된 거 보시죠. 굉장히 빠르게 처리가 됩니다. 빌드는 한 진짜 30초? 그래서 1분 정도면 다 되는 것 같아요. 오늘 생성을 하려고 시도하고 있고요. 리플레이스먼트를 이게 총 배포까지 한 7분 이내에 되면 거의 성공하셨다고 보시면 됩니다. 디자이어드가 3으로 올라왔고요. 이거가 올라오고 있는 김에 제가 DB 세팅도 좀 하죠. DB 세팅은 빠르게 하실 필요도 없고 나중에 느긋하게 하시면 되는데요. 이런 식으로 일단 클라이언트를 생성을 합니다. 설치를 합니다. MariaDB를 사용하고 있으니까 MariaDB하고 MySQL이랑 MariaDB는 똑같은 명령어입니다. 어드민 page 3개 들어왔네요. 그러면 아마 리플레이스먼트가 될 겁니다. 네. 그리고 호스트 네임 같은 경우에는 여기 시크릿 가면 있죠. 여기 있는 정보는 저희가 생성하지 않았기 때문에 저거와 다르게 어드민으로 들어가셔야 됩니다. 그래서 들어가서 create 유저 그래서 저거에 맞게 놓고 DB는 아무 때나 접속이 가능하도록 해야 되고요. 유저 같은 경우에는 identified 대로 비밀번호 설정을 해주고요. 네, 그리고 create table 탭의 product하고 id varchar 295 테이블 정보는 문제에서 줄 거예요. 카테고리 또 varchar 25 주고요. 프라이스도 varchar로 테스트 환경이니까 이렇게 구성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유저한테 접근 권한이 있도록 toggle on dev 별 to product 그래서 이 유저한테 모든 권한을 준다. 세팅을 해주시면 되고요. 아마 됐을 거예요. 네, 석시드 상태가 됐고요. 여기 보면 3개가 잘 올라온 모습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스트레스는 지금 진행 중에 있고요. 스트레스도 곧 있으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맨 앞단에 클라우드 프론트를 작업을 하면 되는데요. 클라우드 프론트를 가서 디스트리뷰션을 생성을 해주시면 됩니다. 저희가 ALB 세팅해놨던 거 그리고 8080 포트를 사용하고 있으니까 8080 포트를 선택을 해주시고요. HTTP only 80 포트 이름 그대로 두시고 패턴 그대로 두시고 리다이렉트 하시고 모든 메서드를 허용하게 해주셔야 테스트가 되겠죠. 그리고 캐싱이 API는 캐싱을 하시면 안 됩니다. 그러면은 예전의 데이터만 계속 가져올 수 있기 때문에
해싱 디세이블드 상태로 꼭 해주시고, 이거 리퀘스트 폴리시 같은 경우에도 이거를 올 뷰어로 안 하면 헤더라든지 쿼리라든지 쿠키라든지가 똑바로 안 갈 수 있어요. 그래서 이거를 꼭 올 뷰어로 해주셔야 됩니다. 넘기시고, 와프는 저희가 사용을 안 하고요. 사용 안 함. 이런 것도 사용 안 하고, 이거는 이제 그냥 속도를 위해서 넣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파이프라인을 보면 파이프라인을 보면 둘 다 잘 올라가 있을 거예요. 네, 둘 다 석세스죠. 그래서 이 클라우드 프론트만 올라오면 트래픽 처리는 완료가 된 겁니다. 이 아키텍처를 전부 다 완료를 했어요. 그래서 지금 올라올 때까지 기다려 주셔야 되거든요. 그래서 지금 얼마나 걸렸나요? 저희가 1시간밖에 안 걸렸네요. 대과제가 4시간이기 때문에 1시간이면 나머지 3시간을 여러분 트러블 슈팅에 쓰실 수 있어요. 꼭 열심히 공부를 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계속 올라오는 걸 기다리고 있고요. 결론적으로는 다른 데 시간 투자를 하시지 마시고 시간 남으면은 다른 작업을 하면서 상세를 좀 해주셔야 됩니다. 지금 접속을 하면 기다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결론적으로 제일 많이 기다린 건 클라우드 프론트죠. 네, 이런 식으로 403 아무 때나 접속을 하면 403이 뜨게 되고요. 그래서 V1 그래서 프로덕트 ID 1번 이렇게 하면 No used set 하면 데이터가 없다는 뜻이니까 잘 작동하고 있는 모습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스트레스 같은 경우에도 포스트맨을 켜서 보여드릴게요. 포스트맨을 켜서 스트레스를 한 텍스트로 하나요? 텍스트 그래서 한 100 정도로 넣으면 이게 NG를 깔았기 때문에 이거는 나중에 설정을 하면 될 것 같고요. 프로덕트에다가 데이터를 한번 넣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프로덕트에다가 데이터를 넣으면 successful 뜨고요. 아이디도 프로덕트에서 아이디는 101 하면 데이터가 잘 가져오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작업을 하시면 트래픽 처리는 완료가 됩니다. 이것뿐만 아니라 대회 과제에는 뭐 모니터링이라든지 뭐 S3 프론트엔드라든지 이런 작업이 있으니까요. 이런 식으로 시간의 단축을 하셔서 대회에서 꼭 수상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